예. 진짜 인터뷰.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우와, 연예인이다. 예, 연예인입니다. 개그맨이에요. 멋진 남자.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는 남자. 개그맨 황봉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황봉 씨?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황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사실은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이 네. 우리 황봉 씨 이름 황봉 알고 계세요. 그렇죠. 이름을 황봉으로 제가 바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국민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황봉입니다. 올해가 이제,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병신년 새해 아닙니까? 예. 원숭이네요, 원숭이. 올해만큼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집안의 화목과 행복, 건강이 깃들길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입니다.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황봉 씨 생각하면요. 네. 솔직히 맨 처음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그맨 맞아? 욕 잘하는 사람이자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뭐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때 당시 김구라 씨하고 활동할 때는 예. 그때 당시에 어떤 컨셉이 저하고 김구라 씨가 이제 약간 욕을 가지고 방송을 하자라는 컨셉이 그때 좀 잡혔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김구라 씨하고 저하고 이제 공중파에서 그렇게 빛을 못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슬픔을 욕으로서 이제 승화시켜서 이제 방송에 접목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어떤 분들은 좀 어떻게 연예인들이 욕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반대로 좀 팬덤이 형성돼 갖고 좀 인기를 좀 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 길이 살 길이구나 하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파고 들다 보니까 욕하면 황봉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예전에 주병진 선배님이 했던 프랑켄슈타인에서 또 욕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욕 강의. 그런 거하고 이제 매치업이 돼갖고 제가 이미지가 거기 이제 굳혀져 버린 거죠. 맞아요. 나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황봉 씨 지금 얼굴보다 훨씬 어린 얼굴, 어린 황봉 알이 나와서 그렇게 그렇죠. 찰지게 욕을 잘해요. 그리고 또 재밌게 강의를 잘하시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 욕에 관련돼 가지고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황봉 씨를 황봉 씨를 최유환 씨. 예. 저도 말이죠. 이미지 세탁 좀 해야 됩니다. 이젠 세탁해야 된다? 그럼요. 이제도 그걸로 계속 가면 안 돼요. 이미지 세탁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요. 이미지 세탁 위해서. 우리 황봉 씨 요즘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도. 뭐 요즘 이제 방송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디 나와요?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많아요. 어디 나와요? 공중파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럼요. 다들 연예인들이 쉬는 줄 아는데. 글쎄. 약간 방송이 숨은 그림 찾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보는 재미 느끼기 전에 물어볼게요. 어디 나와요? 지금 이제 CNN 케이블에서 이제 출근을 부탁해 프로그램 출근을 부탁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건 이제 교통방송이라고 하거든요. 교통방송. TBS인데 TBS. TBS에도 TV가 있어요. TBS TV가 있어요. TV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황봉의 서울 뉴스라고 예전에 대한뉴스 영상에 제 목소리를 입혀요. 변사로? 그렇죠. 오, 변사로. 그게 이제 방송이 되고. 그거 한번 듣고 싶은데. 요즘도 1인 미디어 시대라서. 그렇죠.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개그맨 전창걸 씨하고 저하고. 어너더 타임 508이라고. 어너더 타임 508. 정치 팟캐스트인데 정치를 좀 예능화시켜서. 저희 짧은 생각으로 주간대로 방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계를 하고, 지금 정치 예능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 말씀하시죠? 그렇죠. 정치 예능을 하고 있는데, 짧은 식견이지만, 그냥 보통 대중들의 눈높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처럼 그렇게 잘하진 못하고요. 짧은 식견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렵다, 관심 없다, 이런 분들이 그냥 가볍게 들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황봉 씨 방송을 전 사실 많이 봤어요. 많이 듣고. 네. 저는 아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 혹시나, 모르실까봐 제가 유도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낮에 술 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은 창업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창업 강연? 예. 근데 황봉 씨가 예전에 창업도 하시고 그러셨었죠, 참. 그럼요. 이게 연예인이 이제 사실,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사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연예인이 화려하다, 좋은 차 탄다, 네. 좋은 집에서 산다, 인기 있다, 그런 면모만 이제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데, 네. 그 이면에 힘든 연예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사실 연예인이, 제가 알기로 이제 한국 연예 노조에 등록된 연예인이 이제 한 7,125명 정도인데, 그러니까 7,000명 정도고, 예. 그리고 이제 알게 모르게 활동하신 분이 한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도합 한 10,000명 정도가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예. 알게 모르게 활동한 3,000명은 잘 모르겠지만, 한 7,000명 있잖아요. 연예인 노조에 등록되신 분들. 예. 그분들 중에 500명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중에 500명만? 예, 나머지 6,500명은 다 그냥 방바닥 긁고 있어요.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도, 뭐 하지 하다 보니 이제 창업 쪽으로 눈을 돌린 경우가 많은데, 그 창업 쪽으로 눈을 돌려도 거의 3년 안에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네.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3년 전에 이제 문을 닫았죠. 예, 마포구에서 이제 닭발집을 했다가. 닭발집? 네, 개그맨 표영호 씨하고 동업했다가. 예.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예, 그래서 3년 동안 쫄딱 망한. 예. 개그맨 황봉의 나의 쪽박 창업 이야기를 가지고. 강연을 하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쪽박 나처럼 하면 쪽박 찬다. 예. 그러니까, 반면교사라는 거죠? 그렇죠. 예. 굉장히 아픈 이야기인데, 그걸 또 재밌게 하시는 모양이네. 예,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마케팅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쪽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고, 예. 그냥 제가,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예. 3년 동안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한 얘기를, 예. 적나라하게. 그렇죠. 창업을 꿈꾸는 분들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절차를 안 받으면, 예. 안 밟으면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강연을 하는 거죠. 예. 예. 이제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이 강연의 오늘입니다. 여기, 내일 강연하니까 혹시. 예. 시간 되시는 분 있으면 오셔도 돼요. 어디서 강연합니까? 이제 상호를 얘기해도 되나? 괜찮아요. 예, 짝태 패밀리라고요. 예? 짝태 패밀리. 그게 어디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체인 사업인데. 예.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소자본으로? 소자본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독특하게. 예. 창업 콘서트식으로 강연을 하자 해서. 야. 부평 가맹점에서. 예. 내일이죠. 금요일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예. 창업, 콘서트를 엽니다. 창업 콘서트. 30분 동안, 나의 쪽박 창업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1시간 반은 정말 이쪽 업계, 요식업계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예, 또 좋은 강연들을 해서, 좀 볼만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예. 요런 정보 오셔서 다 무료니까, 예. 오셔서 좀, 강연도 듣고, 또 거기서 저희가 준비한 다각 드시면서, 그 미래를 꿈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 탄 김에 그냥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럼 어디서 창업 콘서트를 엽니까? 장소. 장소요? 예. 이게 부평, 이게 설명하기가 그리고 이게 전화번호를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가요? 부평 쪽에서 하는데? 예, 부평구청역. 부평구청역? 설명하기가. 예, 알겠습니다. 부평구청역 쪽에서 내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소자본 창업 콘서트를 한다는데, 우리 개그맨 황봉 씨 나와서, 나의 쪽박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 쉽게 하려면, 예. 그냥 검색어에 짝패 패밀리 치면. 정확하게 짝 패밀리 치면. 짝패? 네, 짝패. 짝패 패밀리? 패밀리. 예, 짝패 패밀리 치면, 거기 관련 사이트가 나와서. 예. 거기 다, 광고, 배너 광고로 떠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예. 소자본 창업에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웃긴 사나이 황봉 씨가 알려드립니다. 짝패 패밀리. 예, 네. 인터넷에서 짝패 패밀리를 치시면은, 예. 창업 콘서트를 한다. 내일 2시부터 4시까지 한다라는 정보 알려드리고요. 예. 이거 또 우리, 절절한 우리 황봉 씨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사인도 해주죠, 황봉 씨. 그럼요. 예. 네. 이거 말이죠. 이거 말하는 거 제가 똑똑하니까 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해서 말할 수 있는 거지. 예. 패러디한 건데. 이거 웃기라고 얘기한 거지. 아니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예. 네. 하여튼 야,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우리 황봉 씨. 예, 왜냐면 이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마이크만 잡고 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예. 저 포함 다른 연예인들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옆에 잠깐만 이렇게 눈 돌리고 관심만 가지면. 예. 또 그거 관련, 카테고리가 연결된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저희가 또 뻗어 나가야 됩니다. 방송만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방송만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저는. 왜 그러세요? 우리 조아씨, 얼마나 능력 있고. 잘하십니까. 칭찬하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황봉 씨는. 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황봉 씨의 활동에 대해서 기억하고 좋아하고. 네. 그래요. 실제로 황봉 씨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여기 임대용 PD도, 저 팬인데 막 좋아요. 막 그러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어린 친구들. 네네. 나 커서 개그맨 될 거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자, 10살짜리 꼬마 요한이가 찾아갑니다. 아저씨, 나 개그맨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10살짜리요? 네. 우리 아들이 그러거든. 10살짜리. 예. 야, 10살짜리 또 꿈을 깨게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네. 아저씨, 10살, 개그맨 되고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저씨처럼 개그맨 돼요? 야, 너 아빠 닮아서 개그맨 될 수 있어. 근데 열심히 해.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좀 성년이면, 네. 또 냉정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방송을 들으신 한 19살. 그렇죠. 청년. 그러니까 제가 개그를 꿈꾸는 분들께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 네. 사실상 자기가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구별을 정말 잘해야 돼요.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 구별해라? 그렇죠. 그냥 내가 저거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거는 실패할 그렇죠. 확률이.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도 시사평론가 돼야지. 그걸 좋아해. 나 시사가 좋아. 이거와 예. 정말로 내가 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연습하고 해서 거기에 몸담아서 내가 해보니까 주변에서 잘하네? 스스로도 잘하네? 라고 느꼈을 때. 예. 그러면 도전해도 되는데, 그냥 좋아하는 걸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여기는 정말로 살벌한 곳이에요. 살벌한 곳이에요. 예.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안 부르고 막 그래요. 그럼요. 예. 그래서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는, 분명 자기가 잘하는 건 사람이 하나씩 있거든요. 예. 그것을 어떻게 주변 사람이나, 조력자들이 도와주냐에 따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걸 발견해서 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A라는 걸 잘하는데 전혀 B로 가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제 사람 만나다 보면.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이거 얘기 된지 모르지만 또 민주당에 들어오신 우리 상무님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 가는 게 많았어요. 양양재 사무 얘기하는 거. 예. 거기서 입당하시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저도 공감 가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어떤 부분입니까? 나처럼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자기는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그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전 그렇게 봐요.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 세상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비워라. 그렇죠. 욕심 버려라. 왜 안 돼? 라고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구나. 이 사회라는 게. 예. 라는 거를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으면. 예. 오히려 본인이 스트레스 안 받고 더 편안하게 자기가 하는 어떤 일들을 묵묵히 해내가지 않을까. 예. 그러다 보면 어느새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아유, 난 우리 황봉 씨한테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줄은 전화를 통해 들을 줄은 몰랐는데. 아유, 감동입니다. 나이 먹다 보니까. 예. 아니, 왜냐면 제가 2012년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종편에서 하루아침에 방송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죠. 난 마음을 비웠는데, 내 주변에서, 특히 제 처라든지, 주변에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 황봉 씨도 열심히 방송을 잘하고 반응도 좋았는데, 갑자기 개편이라고 막 내리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럼요. 그런 경우가, 근데 이게 꼭 저희 방송인들한테만 극한되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분명 회사 생활을 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섭섭하잖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보여줄 것도 많은데. 그럼요. 기회가 없어진다는 그것이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을 텐데. 예. 자, 우리 황봉 씨 스트레스 받을 땐 해소 어떻게 합니까? 술 마셔요? 노래방 가요? 아니, 그런 건 안 해요. 의외로 저는 담배도 안 하잖아요. 예, 안 해요. 예, 맞아요. 그건 제가 알아요. 담배도 안 하고 좀 무리 안 하고 술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여자? 저는 네, 농담이었습니다. 이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운동을 좀 해요. 여행. 예, 근데 운동 쪽보다 여행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여행을 좀 잘 가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많으셔서 좀 연로하셔서 여행을 모시고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게 좀 오히려 또 기력 있을 때 어떤 너무 돈에 극한하지 말고 좀 식견을 넓게 보고 판때기를 좀 넓게 보고 널리 나가라. 그때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근데 제 상황에 맞게 갑니다. 그렇다고 사치하는 게 아니라 제 상황에 맞게 정말 이제 계획 짜갖고 여행을 이렇게 갔다 오고 제가 작년에 이제 팽목항을 갔다 왔어요. 팽목항을 다녀오셨어요? 그게 이제 12월 31일 마지막은 나 무조건 진도 팽목항을 가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페북에도 올렸는데 사실상 이제 TV나 언론 매체나 뉴스페이퍼를 통해서 봤을 때 세월호 느낌은 그냥 안 됐다. 박제화됐죠. 불쌍하다. 요 정도. 그러니까 내가 처한 게 아니니까 그 정도였는데 12월 31일 날 정말 진도에 내려가자마자 처음 방문해서 분향소를 딱 들어가고 문을 여는 순간 이건 아니다. 그쵸. 너무 슬펐어요. 슬프죠. 이거 너무 슬퍼갖고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작은 소리들이 이렇게 뭉치면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정말 몸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어떤 편이다가 아니라 저는 그냥 정의 편이고 약자 편이에요. 아이고 멋지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여행을 통해서 느끼고 그게 또 저한테는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박수. 참 멋지다. 황봉 화이팅! 하여튼, 황봉이 철들었어요. 그러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마실 때는 나 혼자 마시고, 황봉 씨 술 안 마셨어. 나 혼자 마셨는데, 나 혼자 이제 그런 생각했는지 몰라도, 멋진데? 진짜? 우리 황봉 씨. 우리 국민TV, 국민라디오, 나중에 섭외 좀 들을 테니까 한번 출연 좀 해주시고. 그래, 제가 거기서 또, 제 자리가 있다면 가서 또. 아니, 편안하게 또 이 정도 의식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 개그맨이라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뜰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뜰 것 같아. 사실 그런 욕심은 좀 없고요. 항상 있잖아. 항상. 그냥 저희 가족들과, 주변에 제가 아는 지인들도, 그냥 좀,
순탄한 어떤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불리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모실 걸 그랬네.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저기, 황무 씨, 우리 국민 라디오, 국민 TV 조합원 여러분하고 애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모실게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 TV 또 라디오를 애청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 조합 여러분들,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우와. 우리 함께 갑시다. 우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 감동입니다, 감동. 아유. 황무 씨,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때는 욕,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았지만, 정말, 이제는 진짜 의식 있는 약자를 사랑하는 개그맨 황봉이었습니다. 야, 이 멋진데? 나 개인적으로 이게 만날 땐 잘 몰랐거든요? 이렇게 멋진 사나이인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단원고 졸업식이 있었죠? 물론 이제 졸업생들, 그리고 그 가족들 생각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건 많은데. 근데, 그거 있습니다. 졸업식 시작하자마자 새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졸업식을 하는 강당 위에 새들이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졸업식이 끝나고 나서 새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난 그거 보고 짠했는데 팽목항을 다녀온 황봉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또다시 단원고 아이들이 생각이 나네요. 짧은 광고 나가고 다음 정가산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 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1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국민 대리운전.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1월 14일 정가 산책. 오늘은 김성수 평론가 연결했습니다. 오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항상 화이팅 넘치는 목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가 산책 제일 첫 번째 뉴스, 문재인 더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 김종인 경제민주화론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의원이었죠? 예, 전 의원이었죠. 사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멘토이기도 했고, 또 안철수 의원한테도 경제교사를 했던 그런 김종인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을 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서 그야말로 충격을 줬습니다. 사실 지난달 13일 이후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고 계속적으로 16명의 현역 의원들이 당을 떠나서 사실상 분당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던진 승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승부수가 될 것인지 글쎄요. 아니면 정말 엉뚱한 그런 선택이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김종인 전 의원에 대해서 당내에서 호불호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킹메이커를 했는데 킹메이커를 누구를 했었습니까? 상대방을 했죠.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말로 국민들을 사실상 이제 결과적으로는 속였는데 속이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거 기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임기를 막 시작할 때도 경제민주화가 마치 곧 이루어질 것처럼 이런
헛 약속들을 갖다 할 때마다 앞장서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펼쳐놨던 사람이 바로 이 김종인 전 의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학자로서 정치인으로서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입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경제민주화 상징을 남한테 뺏길 정도라면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뭘 하고 있었는지. 예. 그리고 경제민주화의 상징이 그 이분밖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신한 젊은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예. 나이가 지금 70이 넘으신 분을 더군다나 부패 혐의들도 예전에 있었었죠. 예. 이런 분을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한다면서 혁신을 한다면서 들어오느냐. 예.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사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자꾸 이렇게 중도 쪽으로 지평을 넓혀가는데 우리도 중도를 좀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는 또 찬성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만들게 나섰던 이상돈, 김광두 이런 분들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분 사과했습니까? 사과했던 말 않았지만 기억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후회를 한다 이런 언급들을 했었죠. 근데 이게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고 후회한다라고 하는 얘기, 그거는 이제 개인의 소회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은 공인으로서 자기가 했던 선택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또 과제로 남아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당내에서의 비판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좀 갖춰 나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도 받고 이러면서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이상돈 의원이라든가 전 의원이라든가 또 이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하는데 문재인 대표가 사실상 묵인을 했었다 혹은 추인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박영선 의원의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보면은 문재인 대표의 그 생각들이 굉장히 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문재인 대표는 이번에 선대위 위원장 발표하면서요. 선대위가 자리를 잡게 되면 자기는 물러나겠다, 대중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표가 선대위가 안정되면 사퇴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당 대표직도 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또 이 문재인 대표의 독특한 또 말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치인다운 말 버릇은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식의 말을 하세요. 요 정도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다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겠다로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 선대위가 안정적으로 구성됐을 때 그러면 김종인 전 의원의 소나기에 공천권이 좌지우지된다. 이거 과연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바람직하냐 이런 얘기.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젊고 아주 진보적인 이런 분들은 당연히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하여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좀 그렇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는 아까 이상돈 의원 아니에요. 중앙대 명예교수 의원이라고 그렇습니다. 의원 아니고요. 일단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새누리당이 국회법 87조로 국회 선진화법 돌파구 모색하나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아주 지금 새누리당에게서 가장 목에 가시죠. 것 같아요. 목에 가시죠. 그래서 이 국회 선진화법을 그냥 대통령도 나서서 빨리 좀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식으로 공식적인 어떤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 선진화법 자체를 개정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국회법 87조. 이거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87조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은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부결한다고 하더라도 네. 30명 이상 요구를 해서 네. 본회의에 부의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네. 결과적으로는 상임위에서 합의를 못한다고 해도 새누리당 의원 30명만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상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화법이 무력화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법 87조에 대해서는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맞게 예. 국회 내에서의 소수들을 위해서 예.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모든 상황들이 절대다수인 의원들에 의해서 권력이 장악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 상황에서 소수의 의원들은 아무것도 국회에 법을 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지금 180석 이상이 새누리당에 가게 되면 그런 재앙들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모든 상임위가 전부 여당이 더 숫자적으로 우세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렇게 되면 상임위에서 야당들의 입장, 야당이 내세우는 법들은 전부 다 반려될 수가 있는데, 예. 이럴 때 쓰라고 하는 것을, 예. 어떻게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하여튼 국회 소식이나 뭐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리다 보면 진짜 답답한데, 낯뜨거울 때도 많고요.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예. 김성수 평론가님 요즘 뉴스 전하다가 가장 낯뜨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여러 군데에 창피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가령, 이미 다 대본을 짜놓고, 예. 대본에 따라서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외우고 있는 건 머리가 좋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 예. 전할 때 굉장히 낯뜨겁죠. 그쵸. 마수다 할 때 창피하진 않죠? 예. 예.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요. 자, 다음 뉴스요. 수도권 이탈의 열쇠를 누가 쥐었냐? 박영선 의원이 쥐었다고. 이게 잔류냐 탈당이냐? 어떤 겁니까, 지금? 지금 16명이 지금 탈당을 한 상태고 예.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더 얼마나 탈당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예. 분명히 탈당할 것 같은 사람들이 탈당을 안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그렇죠.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조경태 의원으로 많이 꼽히잖아요. 예. 오늘도 조경태 의원은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국정 주도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예. 이분이 과연 야당 의원인지 여당 의원인지 모르는 예. 그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또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었죠. 예. 조기축구회 회장도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나 회장 그만두겠다 하는데 이 공적인 당에서 예. 대표가 일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만둔다고 안 하느냐 이러면서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박영선 의원 원내대표까지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박영선 의원의 행보가 사실은 굉장히 무게가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박영선 의원의 선택들을 보면서 움직일 만한 사람들이 꽤 있어 보이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말을 아끼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박영선 의원이 만약에, 신당 합류까지로 한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 당 혁신의 시간은 일주일 내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박영선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탈당할 시기가 그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 얘기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을 놓고 이 가운데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 아직 남아있는 비주류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예. 그리고 또 비주류들이 원하고 있는 개혁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을 해나갈 것인가. 로드맵을 더 밝혀라. 이런 얘기라고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일주일이나 열흘 내에 여전히 이렇게 인재 영입을 계속 해 나가면서 예. 또 김종인 전 의원 같은 분을 영입을 하면서 예. 자기 길을 간다고 한다면 예. 박영선 의원은 언제든지 탈당할 수 있다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지인들의 얘기를 갖다 좀 들어보면은 예. 박영선 의원은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선거 연대를 하는 데 있어서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죠. 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실제로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또 행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예. 굉장히 강경한 그런 분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출신이 뭐 운동권이라든가 뭐 또 친노라든가 이런 쪽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주류로 분류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MBC 앵커 출신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문재인과 안철수 두 사람을 다 살리려면 누군가는 그 중간에서 체인의 역할, 고리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럴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온다면 그런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박영선 의원 같이 전 원내대표도 하고 또 당내에서도 일정한 신망이 있는 사람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박영선 의원이 당내에 남아있게 된다면 수도권의 다른 의원들이라든가 또 일부 그 비주류의 일정한 그런 지분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연대를 모색하는 그런 꾸준한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도권 이탈의 열쇠를 박영선 의원이 지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에 의해서 전체적인 판세가 결정 나을 거라는 이야기 우리 김성수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월 14일 정가산책 김성수 평론가와 같이 전화 통화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 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광윤의 오늘과 이틀, 내일까지 이틀, 저 최요한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게시판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사진 봤는데. 여기 있다. 나 이제 제인이랑 놀 거야. 정치짤방. 선마님 올려주셨어요. 근데, 오마이뉴스에 나와 있는 이 사진, 김종인 지금 선대위원장 영입됐다고 하니까, 이분 표정이 매우 시니컬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딱 한마디, 땡! 그럼 써! 이재양님, 예. 그리고 아까, 계속 이제 사도야님도 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대단구님, 예. 박근혜의 소위 위안부 야합 관련 막말에 이런 비유를 해봤습니다. 무면허 의사 옆에서 곁눈질로 수술 배웠다가 강도당에 피신해온 피해자 동의도 없이 강도 말만 듣고 강도 건네준 돈 받고 수술한 뒤 과거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라고 말한다. 이런 비유가 수술을 그냥 배운 것도 아니고 곁눈질로 배웠다가 이런 비유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다음
속초고성 양양 국민TV 조합원 모임 안내가 있네요. 예.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동약국 건너편 롯데리아 2층이라고 여기는 속초 고성 양양 국민TV 조합원 초대합니다. 2016년 1월 15일 오후 6시. 지금 하고 있겠네, 지금. 예. 그러네요. 예. 국민TV가 살아있는 언론으로서 좀 제 역할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건 왜냐면 제가 방송하면서 그런 거 확실하게 느끼거든요. 저 이번에 KBS 잘렸거든요. KBS 라디오 하다 잘렸는데 거기 누가 바뀌었다나? 그러면서 이제 체크를 했대요. 이렇게 딱각 최유한 이름 체크했다고 잘렸는데. 황봉 씨 아까 인터뷰했는데 요런 강의 하면 사진 올렸는데 말로는 참아 못하겠고요. 예, 한번 보십시오. 못생기셨네. 아니에요. 잘생겼어요. 못생기지 않았어요. 안경이 좀 두꺼워서 그렇지. 예. 어나더 타임은 전창걸님의 예전 국민TV에서 했고 나가서 지금 시즌2 성격을 템프로 시즌2 뭐 한다 이거죠. 예. 황봉 씨와 김구라 씨의 고스톱 게임 욕맞고에서 참 욕 찰졌는데 10년도 훨 넘은 것 같은데 이장님. 황봉 씨가 지금 소자본 창업에서 창업 콘서트 계획을 한다죠. 짝태 패밀리 건대에서 지나가다 본 적 있어요. 수의당님. 예. 그리고 부평 술집으로 이용해야겠네요. 낭만고양님. 예. 깜짝 놀랐어요, 아까. 우리 황봉 씨, 개그맨 황봉 씨에 이렇게 의식 있는 사람이었는지. 잘 나가는 김구라가 도움을 좀 줄 수는 없을까? 황봉 씨는 이거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도움을 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바라지 않고, 황봉 씨 지금 방송 잘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냥 먹고 살아요. 예. 앞으로 더, 잘 나가게 될 겁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마수다 얘기하시네요. 하하하하, 두 분 함께 웃는 소리 매우 좋아합니다. 사실은요, 저는 김성수 평론가 보고 웃는 거예요. 왜냐면 김성수 평론가 보면 재밌거든요. 근데 김성수 평론가 자기 말이 재밌는 줄 알고 웃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루벨벳님, 김종인 영입 전 괜찮다고 봐요. 상대방한테 가서 힘이 될 사람이라면 우리가 먼저 취하는 것도 방법이죠. 대당구님, 저도요. 경제민주화에 대한 초심만 발휘된다면야. 그렇죠. 상대방한테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취하는 전략을 상대방 이슈 삭감 전략이라고 합니다. 선거에서는 이슈를 삭감한다. 즉 상대방이 주장할 만한 것을 내가 먼저 주장해서 상대방의 기운을 쭉 빼게 하는 거. 이거 누가 잘했냐면요. 예전에 아들 부시가 이걸 잘했고요. 아버지 부시인가? 아버지 부시구나. 아버지 부시가 잘했고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시기에 경제 민주화를 먼저 던진 겁니다. 먼저 던진 거. 예, 그래서 이게 이슈가 삭감이 된 거죠. 예, 이슈가 삭감이 되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민주화가 되나? 알고 보니까 다 사기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슬픈 대한민국의 전설입니다. 낭만고양님 계속 글 올려주시고 다름과 닮음? 님, 예.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사기질 앞장선 김종인 이상돈 등은 박근혜와 운명공동체로서 책임져야 한다. 이상돈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에 영입한 것은 지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잠깐 이상돈, 아니죠. 김종인 씨 이력사항을 좀 찾아봤는데요. 반대하실만 하네요. 박정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2번 참여했고요. 전두환 때 민정당 전국구 국회의원 2번 했고요. 노태우 때 보사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했고 김영삼 때 다시 민자당 전국구 당선됐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독일 초빙교수 자격으로 출국하고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자문회의 원로 경제인 그룹으로 발을 걸쳤고 그 다음 이제 저쪽이죠. 새누리당, 그러니까 한나라당 그죠. 민주당 전국구로 야당 의원이 됐답니다. 조순영 대표 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새누리당 만들고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 공을 세웠죠. 그리고 물 먹었죠. 물 먹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영입.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좀 정신없이 달렸죠? 예,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뉴스 브리핑부터 경제 뉴스 브리핑, 진짜 인터뷰 개그맨 황봉씨 나와주고 정가산책 김선수 평론가까지. 사실은 저는 어제부터 정신없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게 되면요, 전 몇 시 몇 분에 일어나야겠다 하면 그 시간 눈이 떠지거든요. 예. 긴장하고 있으면 몇 분에 일어나야겠다 하면 더 떠집니다. 근데 어제는 조금 저녁에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풀어졌다가 눈을 딱 떴는데 새벽 1시 50분이었어요. 보통 저 4시에 일어나서 5시면은 나가거든요, 집을. 근데 1시 50분, 그러니까 거의 2시죠. 근데 방송 원고를 하나도 못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방송 원고 5개 쓰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다 썼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방송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퍼져 자고 있다가, 3시면 일어나서, 국민라디오 알지 해가지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제가 어제 마음이 이렇게 좀 긴장의 끈을 놓쳤더니, 타이밍을 이렇게 놓치네요. 긴장하고 있으면 타이밍. 근데 이게 뭐냐면은, 긴장 안 하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항상 긴장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사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데, 우리 이강윤 선생의 오늘을 들으시다가 갑자기 최유한 목소리가 나와서 당황하실 분이 계실 수 있죠. 예. 각자 생각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또 관점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강윤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것이 대단히 전 인상이 깊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금 뒤꿈치라도 좀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 TV, 국민 라디오 조합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까지는 이렇게 열심히 해봤고요. 내일은 또 제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국민 라디오